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트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할 거고 이제 진짜로 엔딩을 보러 갑시다. 얼마나 걸리든 엔딩을 볼 때까지 종료할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만, 지금 조작키가 뭐지? 키보드로만 하고 싶은데 버튼을 모르겠어요. 돈이 없다. 수련하고 저기 가서 무기 만들고 하나 아쉽다. 향심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넘긴 하겠네요. 야, 어지간하지 못했다. 잠깐만, 왜 이렇게 다 낮게 나와? 그렇지, 떠나면 안 되지. 이대로 가겠습니다. 뭐야? 사제, 우리 그래도 그만두는 게 어떨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외성제자인 사형조차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스승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그냥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체면을 차리려면 최소한 상대가 문화까지 쳐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대책을 세워야겠지. 3, 4형, 저희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분에 좀 더 머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들끼리 정심당에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명패를 받아 벽에 걸어두면 되겠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들어보니 그들이 원래 떠나려고 했다가 다시 가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대충 이런 식이네. 요즘 며칠 동안 나를 찾아와 앞으로의 행로를 의논하는 사제들이 적지 않구나. 큰 난리가 닥치면 제각기 흩어지는 법. 원래 나무날 일은 아니지.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당가에 종사해서 절을 올리고 정중히 작별 인사를 했다네. 하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몰래 산을 내려간 자들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러게 말입니다. 사제, 왜요? 네, 한마디 하겠네. 대리 장문의 자격으로서가 아닌 3, 4형의 자격으로서 하는 말이야. 나더러 산을 내려가 이름을 숨기고 초야에 묻혀 비굴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전에 흠모했던 사람은 이제 여기 없다네. 예전에 당신은 당문에 소사매가 없다면 한순간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고 늘 말하지 않았나. 그건 예전 일이에요. 누가 당신들더러 외성제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날마다 부려먹으라고 했나요? 그런 3, 4형은 왜 가지 않는 거죠? 인력을 다했고 1000명을 따르라. 장군께서 예전에 늘 말씀하시지 않았나? 협객은 명리에 얽매이지 않고 단지 떳떳한 삶을 추구할 뿐이다. 우리가 이미 종점을 보았다 해도 가슴을 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말은 필요 없어요. 끝까지 어울리겠습니다. 좋네. 사사형이 왔네요. 너희들 정말로 목숨을 걸 작정이구나. 사사형, 사사제, 어찌하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느냐? 끝나지 마. 끌지 마. 나 좀 그만 끌어당겨. 그야 사제의 부탁 때문 아니겠어? 소사내를 무난하고 왔나요? 갔어. 내가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갔었지. 사제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어째서? 장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곳에서 귀하지 않은 물건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져가는 거야. 물건은 희소할수록 귀하니 사람들이 원하면 가격은 자연히 오르기 쉽고, 그래서 계절과 노선은 모두 출발장에 정해두는 것이니 혼자 다니는 행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사제는 당문에서 천한 신분이었지만 금나라로 끌려가면 즉시 몸값이 크게 오르는 것과 같아. 이 이치가 이해돼? 왜 내가 금나라 가면 몸값이 오르는 거지? 요괴처럼 생겼으니까 네 피부를 초록색으로 물들여 거리에서 고개를 식히면 돈을 벌어들이지 않겠나? 너무하시는군요. 제가 어디서 사사형을 모르겠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요망한 말에 현혹되어 강제로 경로를 바꿨지. 원래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누가 알았겠나. 도중에 동해에서 온 아귀도를 만나 우리를 털어 빈털터리로 만들 줄이야. 아귀도. 우리는 겨우 목숨만 건졌지만 원금은 모조리 날렸어. 다른 투자자들은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겨 내가 직접 창림한 상단에서 나를 쫓아냈지. 게다가 물건과 인력을 모두 상관상회에 헐값에 팔아넘겼지 뭐야. 그건 모두 내 피와 땀의 결정체였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참혹하군. 그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이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인생에는 순간의 화복이 있는 법. 어찌 모든 걸 내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나. 의리라곤 조금도 없구만. 과연 상인에게 간사함이 없으면 안 된다더니 정말 교활하기 그지없군. 응당 무천불상이어야 할 텐데 뾰족한 천자이군. 이 말은 서민들이 쌀을 팔 때 선의로 이익을 양보한다는 뜻 아닌가? 내가 알게 뭐야. 내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난 그저 배불리 먹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댁들한테 불평하고 싶을 뿐이라고. 이미 불평은 다 하지 않았나? 아직 멀었어. 난 대강만 말한 거야. 아직 1만 8천 가지 사례를 말하지 않았으니 댁들 모두 귀 기울여 들어. 특히 넌 다 네 탓이야. 난 널 증오해. 비록 동정이 꽤 가긴 하지만 서사제가 돌아온 걸 보니 정말로 기쁨을 참을 수 없구나. 그러게요. 서사제가 돌아왔다. 그렇다면 술을 사자. 두 개 사고 잠깐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당신은 침대 옆으로 누워있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 해에는 모두가 함께 있었다. 장문, 대사형, 이사형, 소사매, 그리고 당신이 평생 그리워할 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고요히 무언의 절규를 내뱉는다. 당신은 인간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쉬었는데 멘탈이 부서졌네요. 누구 멘탈 자식. 탈수표는 더 구린 거니까. 그러면은 쉬고.
산으로 가서 수행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새로운 뭔가가 각성을 했어요. 뭘 해야 되지? 술 먹고 수련하고 도장 저기 단조를 하자. 사형, 대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빨리 정신당으로 오십시오. 회의에 사형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사제 왔군. 또 폭풍 수면이군. 헤헤. 그럼 월회를 시작하겠소. 부끄럽게도 내 재주와 학식이 얕고 덕이 자리에 걸맞지 않소. 잠시 장문 직책을 맡게 되어 실로 면목이 없소. 대리 장문이시여,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말은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엔 우리 세 분이니 군사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리가 있군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정객에 화살로 전해진 서신이 있었는데 바로 무림맹의 경문이었다. 이 문서의 취지는 당문을 성토하고 그들의 죄상을 선포하는 것이요. 내용이 꽤 길어서 생략하겠소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골라 말하겠소. 경문에서는 우리 당문을 마교의 앞자리에 칭하며 성품이 온순하지 않고 화를 품고 있으며 사악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이들을 해친다고 하였소. 사람과 신이 모두 미워하고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였소. 또한 당문이 사악한 무리 아래에서 달리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끊는 속에 헤엄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아직 베어지지 않고 높은 누각이 아직 기울지 않았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벼랑 끝에서 말고기를 잡아 당겨 멈추고 어둠을 버리고 밝음으로 향하라. 글의 마지막에 경고의 말을 잊지 않고 각 문파에 경고하길. 앞으로 닥칠 징조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뒤늦은 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무림맹이 의사를 널리 일으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1월 15일 촉지방에 군사를 모을 것이다. 천하에 널리 알려 모두가 알게 하노라. 우리를 모두 죽이고 나면 산을 내려가 타위를 먹을 시간은 충분할 거야. 말도 안 돼. 나도 먹어야겠어. 그 망할 놈이 우리 소사매를 데려갔으면서도 정부는 죽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서맹주는 7명이 아리따운 아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같이 절세 미인에 내력도 대단하다고 더군 그 중에는 당문과 원수지간이 내파의 고제도 있다는데 그 모두를 사랑하니 어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의 말씀은 잘못되었소. 소사매를 시집 보내는 것이 애초에 그 아이의 평생 대사로 우리의 안전을 바꾸려는 게 아니오. 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서맹주 같은 인품이라면 친한 벗들이 분명 적지 않을 것이오. 그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당문이 마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소. 삼사형 어찌하여 외인을 두둔하십니까? 난 그를 두둔하는 게 아니오.
단지 맹주의 동기를 사실대로 분석할 뿐이요. 그에게 있어 무림의 명맥을 짊어지고 마교를 섬멸하는 것은 단순한 대세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로움이 있는 곳이며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창생과 관련된 가국의 대의 앞에서는 아녀자의 사사로운 정을 버리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 당문의 도덕 수준을 떨어뜨리는 건 사제뿐이잖아요. 설마 오롯이 나 홀로 문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단 말인가? 뭘 잘했다고 으스대냐 이 해충아. 이른 사제만 탓할 수 없네. 저희가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치한 당문에도 책임이 있지. 사제 역시 사문의 공로가 있으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건 그러네요. 소사매가 무정하게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흩어진다 해도 그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거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악에서 선으로 돌아섰다며 대의를 위해 친족을 버렸다고 칭찬할 거야. 당문이 없어도 그녀에겐 여전히 돌아갈 집이 있어. 형은 무사할 수 있을 거야. 이 일이 당 사문의 흥망성쇠와 존망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영향은 반드시 깊고 말 것입니다. 오랫동안 근심하며 한때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시야가 좁아 문파에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갈팡질팡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어두울수록 장본인으로서 더욱 압박을 견뎌야 해. 침착하고 명철해야 하며 초조함에 빠져 성급한 결정을 내려선 안 돼. 그러므로 저는 경화한 마음으로 충고를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모아 이로움을 넓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말하여 제 개인적인 견해로 여러분을 방해하거나 제 말이 울타리가 되어 사람들을 제한할까 두려워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라앉히고 오늘은 먼저 다른 일을 논의하고 3일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3일로 문파의 존망을 결정하는 대사라니 듣기에는 급박해 보이지만 본문의 사람들로서는 이미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 것이요. 만약 장문과 대사형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결국 그들은 모두 먼저 화를 냈고 이를 머리로 생각해 보기도 전에 먼저 보복부터 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우유부단하다고 비웃어도 할 말이 없어. 내 의견은 당장 그들과 맞붙어 통쾌하게 싸우는 거요. 본문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거요. 무림맨과 싸우고 나면 조정과도 싸울 것이요. 누가 와서 건드리든 그놈을 치겠소. 이건 너무 무모해. 절대 안 돼. 상관없어. 난 싸우겠다고. 이 녀석 언제부터 이렇게 살벌해졌지? 이 외에도 사제여 더 의논할 안건이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거리 아닌가. 계속 조할로 있겠습니다. 당활이 지금 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온천 이벤트도 보고 그러고 보니 우리 산에 온천이 하나 있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지. 다만 그 일대는 몇 채 허름한 집들과 함께 팔렸다고 하더군. 차라리 되서서 목욕탕으로 개조하는 게 어떨까? 목욕탕이라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목욕하는 곳을 말하는 건가? 이건 좀 풍기문란한 것 아닌가? 사제, 네가 어찌 이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냐? 이건 모두가 방 안에서 물을 떠다 씻어서 바닥이 흠뻑 젖었는데 닦으라 해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겨울엔 괜찮지만 여름에 더위에 찌면 제자들 방 전체가 이상한 냄새로 가득 차버린다고. 풍속을 해친다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천을 남녀로 나누어 흐르게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엄격히 엿보는 것을 금지한다면 지금처럼 남녀 제자들이
각자 방에서 목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군요. 좋아요. 한번 고려해볼 만하네요. 그 후 삼사형이 채권자와 협상하러 갔다. 산속 원숭이들이 목욕을 매우 몹시 좋아해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했기 때문에 온천 주변은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온천을 되찾았다. 그 다음은 제가 이거 한다 했죠. 이길 것 같진 않지만 무림맹이 공격을 온다면 그래도 버텨나 보려면은 방어는 단단하게 돼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문의 흥망성쇠를 우리 몇 명이 짊어지고 있으니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구나. 모두의 의견을 물어봐야겠다. 이 일은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 다들 알게 되었군. 사형,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들어보겠다. 사형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림맹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각 문파에 선물을 보내 관계를 다지고 무림의 원로들을 모셔 당문을 위해 변호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요? 남궁대협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강호에는 여전히 선행을 베푸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 매우 합리적인 말 같은데? 그렇죠. 사형께서 장모님께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을 전해주긴 하겠지만 10중8구 듣진 않으실걸. 어째서요? 당문의 기쁨과는 달리 난공세가와 더 비슷한 행동이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곳곳에 적을 만들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남의 도움을 구한다면 매우 수치스럽지 않겠나. 좀 그렇긴 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해. 당문은 멸망할 수 있어도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을 거다. 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손가락을 분지를 뿐. 광주 당문과는 천지 차이군요. 피가 끓어오르네요. 이거 끝내줍니다. 어때? 통쾌하지? 맞습니다. 사형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더 할 말은 없군요. 당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당산이 생각보다 의리케네요. 의리케. 사형, 본래 이 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제자들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사형 장모께서 물어보셨으니 저희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60 이상, 66 이상이 그냥 나오네요. 은퇴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그래, 우리 다 같이 멍청하지만 싸우다 죽으러 가자. 야, 근데 보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로젠다로였나? 로젠다로의 하늘. 판타지 고전 90년대인가 2000년 초반인가 로젠다로의 하늘이라는 이제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거의 기사도 문학, 한국에서 아마 기사도 문학 취급을 받는 그런 소설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대군을 상대로 단둘이서 멋지게 돌격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끝이 날 것 같네요. 당문이 무림맹에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제가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죽겠죠. 제 조활은 약하니까. 우리 위풍당당하고
굽히지 않는 위대한 당문이 언제부터 남에게 머리를 숙여 굽실거리게 되었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가 사부님을 모신 것은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문의 처세가 충분히 사악하지 않고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그럼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려 들면 그놈의 애미를 패겠습니다. 그래, 그놈의 애미를 패버려. 좋다, 그놈의 애미를 패버리자. 자, 돌아가서 생각을 정리. 오늘 다른 일을 더 하지 말자. 나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은 마음이 무거워 뒤척이다.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여전히 근심에 가득 차 있다. 모두 결정했는가? 지필묵을 가져와 각자 답을 적은 다음 동시에 공개하세. 당연히 교육도 하나 보네요. 글교육. 자, 은퇴는 여기서 선택할 수 없죠. 싸우다 죽겠습니다. 내 결정은 문도회상. 일단은 싸우는 걸로. 내 의견으로 말하자면 사사형의 결정이네요. 이건 좀 사사형의 뜻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끝까지 완강히 저항하는 것이요. 더 이상 이의는 없겠지요. 역시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군. 내가 일찍이 너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사형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마라. 내 학교가 별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대충 찍었는데 이제 큰일 났네.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삼사형께서 제가 꼭 말하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정말로 상황이 아주 위험해지면 저는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면 됐지. 농담 한마디 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때 가서 제가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네 탓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빠져나가는 거지. 앞으로 남은 엉망진창을 네가 수습해야 할 거다. 네가 나보다 인맥이 넓으니 사문을 둘러봐도 네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잘 살아남고 여력이 있다면 문중의 사형제들을 돌보겠소. 이 정도면 되겠소. 거래성사. 당원의 선배들은 강호를 누빌 때 오로지 의기로 행하고 본심을 지키며 남의 비방과 칭찬을 개의치 않았소. 나 당승은 비록 한낱 부패한 선비에 불과하지만 본 문파를 대신 이끄는 자로서 조상님들의 체면을 너무 손상시킬 순 없지.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소? 여기에 우리가 강호를 누비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기회가 서 있소. 도망친다면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오. 그렇소. 우리 당문의 기회를 보여주고 그놈의 애미를 박살내자고. 당승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놈의 애미를 박살내자. 그놈의 애미를 박살내자. 이날 당신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끝까지 항정하기로 결심했다. 단가 사람들의 길은 운명적으로 오만불손할 수밖에 없다. 가슴에 떳떳함만 있다면 천지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설령 1000명이 손가락질하고 10,000명이 적이 된다 해도 그깟 것이 대수랴.
나가서 돈 벌어 와야겠습니다. 옷은 완성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 됐고, 결제해서 효과가 있나 이게? 악기 보정이 들어가 있군요. 좋아. 보고 드리옵니다. 장모님, 비석방 방주께서 부인을 동반하여 배첩을 올리며 아량을 청하였습니다. 지금 다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을 산으로 올려 보내시겠습니까? 비석방주, 어서 오시게. 당선야, 저 석아무개는 머리가 둔해서 전에 어리석은 짓을 많이 저질러 좋은 분들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사과드리오니 어른께서는 소인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무지한 사랑과 계산하지 마십시오. 온갖 오해가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났으니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를 당 대업의 묘소로 인도하여 향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들었소. 본문에 대한 사연께서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은 우리 모든 사제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가 석방주의 부상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해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원수에게는 빚을 갚아야 하는 법. 본문에서 언젠가는 원수를 찾아 갚아줄 것이니 두 분께서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석방주 부부가 공손히 절하며 향을 올리니 사과뿐만 아니라 가슴 가득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담겼다. 그들 부부가 깨진 거울을 다시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사양의 은혜 덕분이었다. 그저 작은 구두 약속이었음에도 대협은 여전히 신의를 지켰다. 당삼야, 석방주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 대협뿐만 아니라 당문의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석아무개는 탈영병도 해봤고 위천도 없는 장사도 해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쓸모없는 놈이었죠. 제 아내가 저 같은 무능한 촌놈을 버리지 않고 시집을 와준 덕분에 저도 비로소 마음을 잡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순간의 일이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다네. 촉지방에 처음 왔을 때 내게 아무도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됐다고 믿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든 벽에 부딪혔지. 당문의 의전 덕분에 나와 부인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네. 후에 내 아내가 현명하여 많은 발상을 내주었고 우리는 돈을 벌어 비석방을 창립했네. 날이 갈수록 살림이 나아지니 과거의 고생스러웠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지. 내 장인과 이웃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봤어. 나 석봉원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죽어봤다니. 자신의 형을 때리네요. 성랑, 날 감싸줄 필요는 없어. 부인. 내가 날마다 그를 재촉했소. 반드시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내가 잘못된 남편을 고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이오. 단순히 배부르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체면도 있어야 하죠. 체면만으로도 부족해요. 돈도 원하고 권력도 원하죠. 제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대파와 대문파의 반열에 끼고 싶다면 당문과 결혼, 촉지방 제1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랑이 고집을 부리며 거절하니 제가 화가 나서 집을 나왔죠. 이렇게 압박하려고요. 아, 이른바 강울한 게 다 그런 게 아니겠소. 의를 행한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실상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진실이지.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도 영토 확장이라 하고 다른 나라가 대송을 공격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지. 결국 다 똑같은 거야.
삼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인심이 족하지 않으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니 어떻게 꾸며내도 결국은 탐욕일 뿐입니다. 나는 밖에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대적하려던 사람이 나를 위해 비군이 암자에 머물 곳을 찾아주었소. 당신들 당원의 비협들이 천하의 여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기에 나 같은 악독한 여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오. 우리와 당신들의 차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비석방은 장사는 번창하고 있지만 결국 이익만 쫓는 강호인일 뿐이야. 오직 그와 같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득실을 따지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협사를 할 수 있지. 당모위의 금석 같은 약속 덕분에 우리 부부는 비로소 본심을 깨닫고 깨진 거울을 이을 수 있었소. 설령 당신들이 도량이 크셔서 우리와 따지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계속 마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덮어두면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 모두 지나갔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든 없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이미 멀리 떠나버렸으니. 그럼에도 당신들은 아직 살아있소. 무리맹이 당문을 규탄하는 경문을 발표했다는 걸 알고 있소. 당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오. 그때 우리 비석방도 한 발 끼워넣고 싶은데 어떻소? 물론 당신네 당문 편에 서겠소. 이 석방주의 수하에 통솔하는 인마가 많긴 하지만 무리맹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것 같소. 그냥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그 정도의 자각은 저도 있습니다. 죽을 거야. 알겠소. 나를 따르려는 자는 따르고 따르지 않으려는 자도 상관없소. 나 석공원은 그 분파를 겪어왔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가장 두려운 건 비굴하게 죽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게 멋있어요. 뭐 현실에서 등신 같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멋있잖아요. 로마. 은혜를 갚지 않더라도 나는 당분과 같은 편에 서고 싶소. 석 아무개는 이 평생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소. 이번엔 남들처럼 의로운 일에 용감히 나서고 싶소. 이번에는 맞아 죽더라도 도망치지 않겠소. 비석방은 결전의 날에 당분과 함께 진퇴를 같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체력을 올릴 수 있으니 경식 떨어졌다. 경솔이 올랐네요. 이게 다 떨어져 버리네. 지금 먹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심상찮았어. 용감까지 떨어졌네. 예전 당문이 아직 번화했을 때 우리는 자주 뒷산에 모여 즐겁게 놀았지. 술도 마시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고 산노래도 부르고 물놀이도 하고 무공도 연마했어. 아마도 대사형이 주도했겠지. 장모께서는 골치가 아프셨다. 엄명을 내리셨지만 대사형은 귓점을 흘려버리고 소삼에도 모른 척하며 말없이 따라오곤 했다. 그녀는 물건을 달라고 입을 열지 않고 다들 모두와 함께 떠들썩하게 굴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내가 생선을 먹을 거냐고 물었을 때 비로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가 곧바로 표정을 애써 가다듬었다. 구운 생선을 들고 우후 불어시키며 조금씩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그녀가 시집간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젊은 영이라오. 재주와 용모, 무공이 나보다 몇 배는 뛰어나지. 그녀가 고향을 떠나 당분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노래를 부릅시다. 뭐가 나올 것 같아? 3. 당신은 고요한 산골짜기를 향해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노래로 마음을 달래니 기분이 베이겐 후에 맑은 하늘처럼 개어 슬픔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매우 듣기 싫어서 주변의 짐승들이 모두 달아났다. 그만 노래, 시끄러워 죽겠다. 무슨 귀신 노래를 부르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귀신 울음소리보다 더 시끄럽군. 음파공을 쓰는 건지 아니면 죽기 직전의 비명인지 입 닥쳐라 천한 것. 소사네? 다녀왔어. 나도 돌아왔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겠지? 너 어떻게 돌아온 거야? 어째서 예전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냐? 당신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 침을 흘리지 마 못생긴 놈아. 친정에 다녀오는데 너한테 알려야 할 의무라도 있나? 우리가 옛날 생각이 나서 낡은 옷을 입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돌아오고 싶어서요? 정말 다행이야. 난 늘 당신을 그리워했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생긴 남자. 소삼에 내가 네 옆에 있는 시끄러운 암돼지를 죽여버리면 네가 화낼 거냐? 야, 함부로 굴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예전에 당문에 있을 때 소삼에도 나를 사자로 불렀는데 지금은 더 대단해졌다고. 우리 나리께서는 그녀의 남편과 의형제를 맺으셨으니 그녀의 남편도 우리 나리를 형님이라 부르지. 달리 말하면 그녀는 나를 형수라 불러야 하고 내게 차를 대접하고 문안을 드려야 할 처지라고. 당신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역시 죽여버리는 게 낫겠어. 으악, 소삼이야. 저 저자의 눈빛 좀 봐라. 어서 저자를 막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서 고자질을 할 거야. 죽이지 않는 편이 좋겠어. 그럼 조금만 두들겨 패도 될까요? 안 돼. 하지만 그녀는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다. 안 돼. 알았어. 이게 바로 내 좋은 여동생이지. 형수님 계속 말씀하지 마세요. 좋아, 내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말을 안 하더라도 돌아가서 내가 우리 나리께 일러 바치더라도 원망하지 마. 우리 나리는 네 남편의 의형제인데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 그래도 상관없겠어? 아직도 상관없다고? 네 처지를 모르는 거냐? 당문이 망하게 생겼는데 너는 이미 뒷배가 없어졌어. 아직도 네가 장문의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남편은 천하에서 가장 잘생기고 뛰어난 소협이니 그의 미모에 반한 아가씨들이 어찌 적겠나? 그의 다른 연인들은 하나같이 외모를 겸비하고 재색을 겸비한 기인들이야. 네가 더 기민해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그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괜찮아. 내가 보기에 네 놈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군. 내 말 한마디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니 목이 마르네. 내 할 말은 여기까지야. 이제 산을 내려가 차를 마시러 가야겠어. 당신은 돌아갈 길을 늦추지 말라고. 너는 장모님을 배웠어? 응,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최근 장문의 안색이 좋아 보이고 호흡도 고르셔. 다만 잠을 좀 오래 주무실 뿐이지.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셔서 정신이 맑고 상쾌한 표정을 지으실지도 몰라. 그러면 좋겠다. 삼사형이 말하길 신뢰할 만한 사람을 구해 장모는 시골로 모시러 가 요양하고 싶다더라. 사사형은 이미 적당한 곳을 찾아두었고 앞으로 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장모를 뵐 수 있을 거야. 당분에 돌아오는 것보다 편할걸? 좋아. 물어볼 게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 너 결혼 후에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그래? 다행이구나.
그가 여러 명의 애척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홀한 대접을 받을까봐 걱정했거든. 네 남편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 명의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진 않겠지. 사형, 집으로 안 돌아가? 나? 당시가 아니잖아. 하하, 그렇지. 걱정하지 마. 어쩌면 곧 집에 돌아갈지 몰라. 그럼 나는 가볼게. 이렇게 빨리? 누가 객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산 아래로 바래다 줄게. 알아서 내려갈게. 그렇게 말하니 그렇네. 네가 이제 혼자서도 산을 내려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럼 내가 3번까지만 배웅할까? 소사내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뜻을 표했다. 안 돼? 그럼 여기서 너와 작별이구나. 소사내가 당신에게 손을 흔들고는 돌아서 떠났다. 소사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여기에 들러주시겠소. 나는 이곳에서 대사형들과 함께 묻힐 것이요. 당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 향 한 대만 피워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과 손주에게 말해주시오. 옛날에 너희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할머니가 그를 좋아하진 않았어도 그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거라고. 80을 넘겨야 무슨 엔딩이 나올지 모르네요. 일단은 90 넘기는 걸로 할게요. 아마 90 넘기는 게 제일 좋은 엔딩일 테니까. 아, 91이 돼야 돼? 지금 10인데 60만 돼도 됐다. 과한 부탁일지도 모르겠네. 나처럼 못생긴 사람은 네 기억 속에서 빠져도 될 텐데. 소사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그 방울은 원래 소리가 안 나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난 매우 불행해요. 매일매일이 모두 불행해요. 왜? 모르겠어요. 그가 저를 나쁘게 대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외로워요. 우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소삼에 멈춰. 네가 더 가까이 오면 일이 벌어질 거야. 돌아가. 네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게 서서히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오랫동안 소삼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녀의 표정조차 보기 힘들었다. 그 아가씨의 울음소리가 상간에 울려 퍼졌고 멀어졌음에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고 있다. 그렇게 하거라. 살아나가라, 소삼해. 가치가 준다. 당신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그와 함께 임무를 완수했다. 그 후 그는 보답으로 보수의 절반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보수 저거밖에 안 돼. 그래도 술 하나는 할 수 있네.
이걸로 수련하러 갑시다.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지만 학문이 80이 돼야 된다고?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오늘 밤이 당문의 마지막 밤이 되겠군.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성패는 내일에 날렸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참으로 감개무량하구나. 장문 사형께 아뢰옵니다. 각지의 사형제들이 모두 소식을 가져왔기에 제가 특별히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좋아, 말해보게. 여러분, 사형들은 들을 각오들을 하십시오. 제가 나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맹이 예정대로 도착했다는 것이요.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니군. 우리는 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울 거라고 일찍부터 예상했으니까. 근일 연이어 수상한 행적에 나선 이들이 미산진에 와서 소식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당문의 영역을 직접 침범하지 않고 다만 인근 촌진에 흩어져 있을 뿐이지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진작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먼저 손을 썼을 텐데요. 독을 써서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절반 죽여버리는 걸 보시죠. 절대 안 되네. 자네가 그렇게 손을 쓰면 당문의 사악한 죄명은 확실하게 되겠지. 설령 싸움이 불가피하다 해도 먼저 이해를 갖추고 나중에 무력을 쓰는 것이 원래 대의 명분을 잃어서는 안 돼. 삼사형 그건 좀 고루하군요. 이는 고루한 생각이 아니라 사문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사형제들이 정찰해보니 각 문파의 무리민들이 모두 와있고 미산진에서 최대한 반나절 거리에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미산진을 보위하고 있으며 뒤에는 대파들이 대규모로 오고 있고 계속해서 더 오고 있습니다. 이 진용을 보니 최소 2~3천은 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전력을 다해 나섰지만 인원은 상대방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입이 닳도록 설득했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편에 서려는 이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비석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우리에게 장담했지만 내일 정말 와서 죽으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제, 그대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어서 쉬거라. 좋아. 망했나? 어떻게 생각하시오?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부사제요. 뭐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또 진부한 이야기일 거다. 네가 내 잔소리를 귀찮아하고 이미 들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한다고 할 게 뻔해. 하지만 난 네 사형으로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해야겠다. 또 나보고 산에서 내려와 이름을 숨기고 초야에 묻혀 살라고 설득하지 마세요. 비굴하게 목숨만 부지하며 살 생각은 없습니다. 삼사형의 금석 지연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 바로 짐을 싸러 가겠습니다. 이것 참 좋구나. 조사제, 너는 말이다. 사형께서 당부하신 일은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당문에 빚진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장모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남고 싶다면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다고요.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집을 떠났지만 타양 또한 내가 묵을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검다 해도 그 인간 세상과 같은 색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오직 당문의 속박만을 받을 겁니다. 정말로 나를 산하로 내보내어 나를 해치고 백성을 괴롭히는 마두가 되게 할 건가요? 그건 잘 생각해봐야겠는데요. 하산하면 새로운 마교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름은 당승교로 하자. 절대 안 돼. 제정신인가? 왜 내 이름을 쓴다는 게야? 새로운 마교의 탄생을 기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겠죠. 당신이 나를 당문에서 내쫓아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니놈, 아이고 어처구니 없군. 정말 자네에겐 너를 내두르겠어. 좋네. 그럼 내가 정말로 다시는 말하지 않겠네.
매일 한결같이 평범했던 일상도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구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모레도 제자방에서 깨어나길 바랄 뿐이야. 아쉽지만 이제 자야겠다. 성패는 모두 내일에 달렸어. 장문, 대사형, 소삼을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제가 당문을 지키겠습니다. 뭐죠? 돈도 별로 없고 이걸 좀 쓰고 싶었는데 돈 벌어서 독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나? 시간이 없었네요. 여러 사제들이여, 오늘이 바로 무림맹에 도착하는 날이요. 제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도 무림의 인사들이 이미 산기슭에 모였는데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오. 비록 우리가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다 해도 역시 천운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오. 숨길 것 없이 말하자면 오늘이 바로 우리 당문이 멸망할 때가 될까 두렵소. 지금 장군께서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응거하여 요양 중이시니 난 당승이 부족하나마 베리 장군이 되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선조들께 부끄러움을 안겼소. 오늘 당문이 내 손에서 망하니 내 스스로 저승에 내려가 가시를 짊어지고 주상님들께 죄를 청하겠소.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할 필요 없다. 살아남는 것도 일종의 승리니 이제 하산하여라. 떠나기 싫은 자들은 우리와 함께 오늘 죽으면 된다. 우리는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겠다. 우리는 당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리장군이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망갈 생각이라도 한다고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제 뒤를 따라오세요. 천추의 비난은 분명 저부터 받을 테니 걱정 마세요. 사사형이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디는 것을 보자 제자들도 그에 따라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신 갑자기 너무 낮아졌다. (60) 이상은 찍을 수 있겠네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낭만 있는 전개를. 좋소. 본문에 이토록 의리와 정이 깊은 이들이 많다니 참으로 다행이요. 사제, 너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손발을 풀어놓고 시원하게 한판 크게 버리자고. 훌륭한 기계로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훌륭한 사내라면 마땅히 그런 기계를 지녀야 하느니라. 삼사형 생각해보니 형과 술을 마신 적이 별로 없었네요. 한 잔 마시고 길을 떠날까요? 당연히 함께 하겠소. 건배. 당신과 삼사형은 고개를 젖혀 표주박 안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고 그것을 땅에 내던져 깨뜨렸다. 의기양양하게 의리를 지키며 취한 채로 생사를 바라본다. 장관사형, 무림맹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왔나? 첫 번째 공격에 몇 명이 나왔지? 이거는 나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전투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내 전술로 파도처럼 공격해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 하는 건 좋아. 겨우 100명 남았다고? 당문을 너무 얕잡아 보는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못 빼는 법이지. 어쨌든 한 무더기는 끌고 가야 할 테니까. 우리 여제자들이 후방을 지원할 테니 사형들과 사제들은 마음 놓고 전진하십시오. 좋아. 칼선이든 불바다든 우리는 함께 뚫고 나아갈 것이다. 당문, 출진.
저만 있네요. 잠깐만, 키보드로 잘 봅시다. Z가 근접점, X가 원거리, 졌네요. 그 후 무림맹산하 6대파 제자들이 끊임없이 산문으로 밀려들어와 마교를 섬멸하고 인간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외치며 당문의 제자들을 포위하고 사륙했다. 당황하지 마. 이놈은 상처가 매우 심해 곧 죽을 것이다. 그간 무도한 마교 악도야. 오늘이 바로 네 악행이 가득 찬 날이니 어서 목숨을 내놓아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용기 있으면 이리 와봐. 이 몸이 곧 죽을 거라는 건 맞지만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너희 같은 쓰레기 둘 정도는 충분히 처치할 수 있다고. 당신의 기세에 압도되어 2명의 전파 협사가 자신도 모르게 물러났다. 당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땅에 가득한 빛으로 씻어냈다. 이러다가 곧 죽게 되겠군. 몇 대에 걸쳐 명성이 온 천하에 퍼졌던 거대한 당문의 마지막 한 사람이 폭우 속에 우뚝 서 있다. 10,000명을 사용할 수 있다니 내 입장에서는 그리 억울하지 않군. 투지와 남은 기력이 모두 빗물에 씻겨 나가고 어떤 이의 구제불능한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이 잘못되었어. 너무 억울해. 어째서 일이 이렇게 나빠졌을까? 이제 와서는 모든 게 늦었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 소삼해. 의를 위해 죽다. 당신은 살 길이 있었건만 굳이 당문의 제자가 되어 생사를 웃으며 바라보고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는군요. 하... 1회차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은 살짝 허무하네요. 거기서 절세고수랑 싸우는 편이 조금 더 긴장감이 있었을까? 원래라면 바로 2회차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해서 소설을 도달을 했을 겁니다. 그때 중간에 제가 하는 도중에 한글판 발표가 났죠. 한글판이 발표가 난 후로 2회차 시작할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게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놓고